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오늘은 시기능 양한시 파트에서 나오는 조절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보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절 기능에는 우선 먼저 최대 조절력을 구할 수 있고요. 최대 조절력을 구하는 방법은 푸시업 검사와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푸시업은 조절 근점 검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MPA라고 하죠. 그래서 눈앞에 조절 자극시표를 띄워놓은 다음에 지속적인 흐린 점이 나타났을 때 그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를 디옵터로 변환해서 굴절력을 측정하게 돼서 한 다음에 연령대별 평균 조절력과 비교해서 얘가 얼마나 조절력이 괜찮은지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단안과 양안을 모두 측정한다. 그리고 조절 자극시표를 사용하고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풀 어웨이 방법 또는 푸시 어웨이 방법으로 코 끝에 붙여놓고 아예 흐려진 상태에서 선명해지는 거리를 거꾸로 찾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근접성 폭주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보다는 양이 더 크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편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렌즈만 추가해가지고 렌즈에 대한 반응으로 얼마나 조절 자극이 잘 되는지 이 조절 수축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 흐린 점을 찾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추가한 마이너스 디옵터와 디옵터에다가 검사거리 디옵터 처음에 근거리 검사거리를 40cm로 했다라고 하면 2.5 디옵터를 처음에 나온 값에다가 더해 주시면 돼요. 이 값 더하기 이걸 더해서 최대 조절력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 문제 풀 때 원용의 교정값이 있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추가한 디옵터라고 했기 때문에 원용 교정값이 있으면 시작점이 제로 디옵터가 아닐 수 있어서 추가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최종값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단안 양안 모두 가능하지만 아마 시험에는 대부분 양안을 측정하는 문제로 나올 거고 푸시업법의 결과가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보다 항상 더 크게 나올 거다. 그거는 근접성 폭주량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고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은 시표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폭주량이 또는 시각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아서 훨씬 값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표를 사용할 때는 근거리 최대 시력보다 한 줄에서 두 줄 더 큰 시력표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작은 걸로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큰 시표, 예를 들어서 근거리 시력이 1.0이다 최대 시력이 1.0이 나왔다 그러면 0.8 정도 시력표의 크기로 해주시는 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최대 조절력을 구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푸시업 검사 방법은 그냥 거리를 디옵터로 바꾸는 거니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이 나온 문제가 있어서 보면 40cm 거리, 지금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으로 조절력 검사를 한 결과이다. 최대 조절력은 얼마냐? 자, 지금 원용부에 마이너스 1디옵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난시량은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축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표기 전환해서 하나로 맞춰서 계산해야 되지만 이렇게 똑같을 경우는 뒤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지금 우선 먼저 40cm니까 플러스 2.5 디옵터라는 조절이 필요하죠. 조절력 사용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서 추가된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디옵터만큼의 조절 자극을 받은 거죠. 조절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 5디옵터의 절대값으로 더하면 되니까 5디옵터에다가 더하기 2.5디옵터니까 총 7.5디옵터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 최종값 요것만 판단을 해서 6 플러스 2.5디옵터를 해서 답을 찾아서 8.5디옵터를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2.5디옵터 더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냥 답을 6디옵터 또는 5디옵터로 해가지고 답을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에서는 이 거리에 대한 디옵터 개념을 꼭 더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절대값으로 더한다라는 거니까 전부 다 부호를 무시하고 그냥 숫자만 더하시면 돼요. 절대값으로 더할 거니까.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변화된 양을 해야지 최종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문제에 따라서 원용부가 정시인 경우라고 하면 최종값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원용부 교정도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최종값이 아니고 차이값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오른쪽도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을 하는데 최대 조절력 얼마냐? 지금 검사거리 40cm니까 여기에 2.5디옵터 추가해야 되는 거 적어놓고 더하기 2.5디옵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난시량이 똑같으니 난시 부호와 축이 똑같으니까 뒤에는 무시해도 되고, 이거 지금 변화량이 얼마냐면 얘도 6디옵터예요. 총 6디옵터만큼 변했죠. 그럼 6 플러스 2.5에서 8.50디옵터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4 플러스 2.5 또는 그냥 4 또는 6 이렇게 답을 해서 답을 하게 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아마 그래서 보기는 뭐 4디옵터, 6디옵터, 6.5디옵터, 8.5디옵터 이런 게 보기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실수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검사거리 중요하고, 검사거리에 대한 조절력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된 디옵터만 고려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값은 절대값으로 더한다. 값으로 한다. 이런 거 세 개만 주의하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상대 조절력인데요. PRA, NRA 이렇게 나와 있는 상대 조절력 값인데, PRA와 NRA 단순히 검사 방법을 그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한 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초 흐림, 얘는 상대적인 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지속 흐림점이 아니고 최초 흐림만 보시면 되고, 이때 추가된 마이너스 디옵터가 추가된 거는 양성 상대 조절 PRA라고 하고, 추가된 플러스 디옵터에서는 NRA 음성 상대 조절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지표는 똑같이 최대 시력보다 한두 줄 더 큰 지표로 하고, 정상 기대값은 마이너스 2.37디옵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0 정도. 보통 한 1디옵터, 1.5디옵터보다 낮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결과값이 낮을 경우에 조절 부족을 의심할 수 있고, 또는 조절 부족이 아닌데 폭주 가다나 내사이가 있을 때도 이 결과값은 PRA 값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반대로 NRA는 플러스 2디옵터 정도, PRA도 그냥 마이너스 2디옵터, NRA도 플러스 2디옵터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 플리퍼 도수잖아요. 플리퍼 도수가 이걸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이 이번에 낮을 때는 조절 과다를 의심한다. 조절 과다를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폭주 부족 또는 외사위가 있을 때 이 결과값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양한시 이상의 타각적 검사 값에서 폭주가다 폭주 부족이 있을 때 이러한 값들이 낮고 높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같이 영상을 함께 보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 거고요. 이 검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검사 방법 써놓고 이게 지금 뭐 검사하는 거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 자, 다음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원거리 교정하고 해야 되고, 근거리 지표 선명하게 보일 때 해야 되고, 양안에 플러스 구면 렌즈를 해서 흐린 점을 찾는다. 자, 이 두 개만 보면 결과가 나오죠. 플러스 렌즈를 넣어서 흐린 점을 찾는 것은 NRA가 되겠죠. 허성 또는 음성 상대 조절력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엔 똑같이 40cm에서 한다라는 거고, 처음으로 흐려 보인다고 할 때까지, 처음으로 흐려 보인다고 할 때까지를 네 글자로 바꾸면 최초 흐림이죠. 최초 흐림이 나타날 때까지 양안에 마이너스 0.25 디옵터씩 동시에 가입한다. 양안에 마이너스 디옵터를 추가하는 거는 PRA 값이죠. 그래서 검사 방법을 그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이게 무슨 검사지? 고민하지 마시고 PRA 또는 NRA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NRA를 구하래요. 자, 원용 완전 교정값이 지금 이렇게 포롭트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시켰을 때와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시켰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음성 상대 조절 NRA 거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방향 값을 구해야 되죠. 자, 했는데 플러스 3디옵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답을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 플러스 1에 시작해서 요만큼 변화된 양을 써야 되죠. 변화된 양, 추가된 양. 그러니까 답은 NRA는 플러스 2디옵터다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PRA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위에 거를 보면 되니까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050 될 때까지 들어갔으니까 PRA 값은 마이너스 0.50 디옵터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치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음성 상대 조절력이 매우 적게 측정되었다. NRA가 작게 측정되었다. 원인으로 타당한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니까, 자, 아까 NRA가 부족하다, 플러스 렌즈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지금 조절 과다를 의심할 수 있죠. 과다 의심할 수 있고, 조절 과다라고 하면 조절 과다 또는 폭주 부족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폭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사위를 예상할 수도 있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 찾으면, 양성 상태 폭주가 과다하면 얘는 폭주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 아니고요. 음성 상태 폭주가 과다하다, 양성 융합성 폭주가 부족하다, 양성 융합하는 폭주 양이 부족하다, 양성 폭주 과다다. 4번 과다는 아니고요. 1, 4번은 아니고요. 음성 융합성 폭주가 부족하다. 음성 융합성 폭주가 부족하게 되면 눈이 바깥쪽으로 도는 게 덜 된다는 뜻인데 지금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성 융합성 폭주가 부족해서 눈이 밖으로 돌아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답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왼쪽 두 개는 난이도가 그냥 하 정도 되고요. 얘는 난이도가 하에서 중 사이 정도 되는 문제 수준이고, 얘는 중상 정도 되니까 이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해 안 간다고 하면 앞에 남은 세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국시에 나오는 문제도 웬만큼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절 기능 중에 조절 레그인데요. 조절 레그 검사. 얘는 조절 자극량과 반응량의 차이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정상 기대값은 제가 저번에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정상 기대값은 플러스 0.50에서 플러스 0.75 정도 되고, 플러스 값이 디옵터가 클 때랑 플러스 값이 디옵터가 작을 때 또는 마이너스 디옵터가 나올 때, 요럴 때 분류할 수 있죠. 위에 같은 케이스면 반응량 부족이고, 밑에는 반응량 과다 요렇게 판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그 결과 정리한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검사 방법 두 개를 간단히 설명할 거니까, 자, 우리 FCC 방법이라고 많이 쓰죠. FCC 방법이라고 하는 크로스 실린더 0.5 디옵터의 크로스 실린더, 이거는 이제 보조 렌즈에 있는 거고, 수동 포롭터에 반자동 포롭터에 보조 렌즈 다이얼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50 크로스 실린더와 격자시표를 활용해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격자시표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고, 얘는 세팅하게 되면 마이너스 주기 90도 위치하게 돼서 전초선은 항상 수평, 후초선은 항상 수직으로 세팅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 세팅이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망막을 기준으로 전초선 앞에, 후초선 뒤에, 이렇게 해서 전초선 수평, 후초선 수직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수평선이 선명하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노안이거나 조절 부족이거나 또는 근시 과교정이거나 이럴 때 있는데, 과교정이거나 이럴 때 가능하고요. 수직선이 선명할 때는 조절 과다인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근시 저교정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조절을 잘 쓰고 있는 조절 과다할 때 많이 쓰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업무한 다음에 업무 후 레그 찾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FCC 방법에서 십자지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지금 수평선이 망막 근처에 있으면 노안 또는 조절 부족, 근시 과교정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두 개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요. 수직선이 선명하다 그러면 초점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돼 있다라는 거니까 조절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MEM으로 검사할 수도 있죠. 검연기에서 조절 자극시표를 이렇게, 여기 조절 자극시표를 검연기 앞에다가 부착한 다음에 피검자 앞에서 이 시표를 읽게 한 다음에 검사해가지고 동행이 나오느냐 역행이 나오느냐 중하가 나오느냐를 찾죠. 동행이 나오면 조절 부족이고요, 역행이 나오면 조절 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중하가 나오면 그냥 일정하게 자극받은 만큼 반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이론적인 이 검사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올 텐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크로스 실린더와 격자시표를 이용해서 가입도 검사 결과, 이 세팅으로는 가입도, 조절 레그, 그리고 아까 있었던 구면도수, 정밀 검사까지 가능하죠. 정밀 검사라면 과교정인지 저교정인지 유무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니까, 이 세팅을 가지고 얘를 물을지 몰라요. 어떤 걸 모를지 모르지만 각각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론 가입도는 얼마냐? 이론 가입도란 말은 균등하게 보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축을 90도로 가입한다. 이 세팅은 그냥 기본 세팅이지만 또 알려주는 이유는
전 초선이 수평이다. 전 초선은 수평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안경 교정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프로토에 세팅된 값이 이거라는 거고요. 처음으로 CPU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설명도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자 여기가 이론가입도, 그리고 처음으로 가로선보다 세로선을 설명하다라고 할 때는 실제 가입도 라고 하죠. 또는 조가가입도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론가입도라고 했으니까 두 개 같을 텐데 난시 부호와 축이 동일하니까 뒤에 필요 없고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300에서 플러스 400까지니까 추가된 양 얼마죠? 지금 플러스 1디옵터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추가된 요 양이 add 값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1디옵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add 가입도거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조절 레그의 양이 플러스 150일 때 예상되는 시기능 이상은 무엇이냐? 지금 플러스 정상 쪽은 정상 기대값은 플러스 0.50 정도가 되는데 150이 나왔단 말은 반응이 부족한 거죠. 무슨 검사냐면 조절 검사인데 조절의 반응이 부족하다? 조절 반응을 안 한다 소리잖아요. 조절 반응을 덜 한다라는 뜻이 되니까 조절 부족 또는 뭐 조절 정확하게는 조절 뭐 지체 이렇게 또는 뭐 지연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걸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보기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절 레그를 물어봤는데 이제 역행 중하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건 MEM이겠네요. MEM 검사 방법으로 하는 건데 검사 거리는 50cm에서 나왔고 플러스 0.50 부가시까지 동행이 보였다가 플러스 0.75에서 중하가 됐고 플러스 100에서 역행이 떴다. 그러면 중하가 관찰됐을 때 추가된 디옵터가 조절 레그 양이니까 플러스 0.75 디옵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50cm니까 이 디옵터에 자극이 있는데 1.2 디옵터는 반응을 한 거고요. 반응량이고요. 자극량과 얘가 반응량이니까 차이 요만큼은 반응을 못한 거니까 이 부분은 조절 레그량이 되겠다. 그래서 중하가 떴을 때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거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또 조절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 없이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절 용이성 문제인데요. 조절을 얼마 정도 잘 활용하느냐, 조절 자극과 이완 능력을 보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리퍼를 보통 사용하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디옵터가 결정된 거는 NRA와 PRA의 정상 기대값을 가지고 만든 거죠. 정상 기대값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얘는 결과 해석이 중요한데 결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문제가 대부분 결과 해석으로만 나올 건데 해석만 문제가 대부분 나올 텐데 단안만 실패하거나 또는 단안 양안이 모두 실패하는 경우는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고요. 그러면 답을 찾을 때 양안식 이상, 시기능 이상이라고 찾을 때 조절 관련된 값으로 찾아주셔야 되고 단안은 성공하는데 양안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회복 못하는 경우들. 이럴 때는 조절 문제가 아니고 융합 기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기능이라면 버전스 문제죠. 폭주화 계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플리퍼는 단안 양안을 모두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 렌즈에서 실패하거나 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단한 양한 이런 거 상관없이 조절 기능 문제만 풀어야 된다고 할 때 플러스 렌즈에서 실패한다라고 나오면 조절 과다, 조절 경련, 조절 유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아마 혹시 보기에는 조절 과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죠. 경련이나 유도라고 하기에는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과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플러스 렌즈는 조절 이완을 하는 거잖아요. 조절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조절이 그만큼 풀리는 거니까 조절을 잘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 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엔 마이너스 렌즈에서만 실패하거나 느리다라고 하면,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용이성이 부족한 거고요. 마이너스 렌즈가 실패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절 부족 또는 조절 지연, 조절 지체 또는 조절 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걸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질문은 나올 건데 조절 용이성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실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 용이성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능 이상.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시기능 이상 결과를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꼭 이거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니까. 단한 검사에서 플러스 렌즈에서 속도가 느렸고 양안에서도 플러스 렌즈에서 반응 속도가 느렸어요. 즉 단안과 양안 모두 플러스에서 플러스 렌즈 느림이에요. 그러면 얘는 조절 문제고요. 조절 문제인데 플러스 조절 풀어주는 거에서 못한다라는 거니까 조절 과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인데 객관식 형태로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자 오른쪽 문제 보시면 단한 조절 용이성 검사에서 마이너스 구면 렌즈를 떼었을 때 선명하게 보기 어려워서 기대값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자, 단안에서만 마이너스가 어렵게 나왔다. 얘도 조절 문제인데 조절 부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왼쪽이랑 반대죠.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이상.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절 관련된 검사들은 이런 검사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관련된 검사들의 시표는 이런 걸 쓸 수 있고, 이걸 실제 모의고사나 국시 형태의 문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항상 좀 정리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도 공부하는 동안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은 이제 복쌤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경사 국가고시는 수험생들과 복쌤은 함께 하는 걸로 하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